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었던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은 것과 관련한 소식을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핵심은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 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한국 정경련과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가 공동 조성하는 미래청년 기금에 일본 기업이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그 골자인데요. 따라서 제3자 변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 야권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해드렸지만 야권,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려면 그보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판의 대상에 올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그런 정당이 있지요. 어제 나온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즉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25년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판단을 친일, 굴욕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친일이고 토착 왜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 일본 기업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대위 변제하자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와 결을 같이 하는 주장인데 이런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인 문희상도 친일이고 토착 왜구인 것입니다. 민주당 기준으로 말이죠. 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특유의 DNA인 내로남불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도 높은 비판 또는 생트집 잡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은 일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라며 국가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개묘 늑약과 진배 없다.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저버리고 일본의 머리를 조아렸다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또 이인영 의원은 제3자 변제안이 해법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고 제2차 경술국치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며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매국, 위헌, 친일의 길로 간 정부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미향 의원은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인 일본의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눈에 띄는 인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상당한 시간 두문불출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역사는 뒷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는 5년 단임 대통령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것이고 바른 역사는 후대를 위한 미래라는 게 추미애가 올린 SNS 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계 입문을 한 정치인이죠. 이런 추미애에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한번 묻고 싶은 심정인데요. 어쨌든 추미애가 오늘 한 말 역사는 5년 단임 대통령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것이라고 하는 말 이거 문재인에게나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게 바로 문재인이었죠. 자,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문재인은 한일 정부가 어렵게 이룬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그 후 5년간 국내 정치용 반일몰이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더니 집권 말 김정은 이번 때 이 일본의 협조가 필요해지자 돌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들을 농락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친일 프레임, 매국노 프레임, 일본에 대한 굴욕 프레임을 윤 대통령에게 씌우기 위한 민주당 세력의 선전선동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런 반발을 예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 참모들은 징용공 해법에 대해 여론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론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어렵게 위안부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반대 여론을 설득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결국 그 합의가 전복된 것 또한 여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니었을 텐데요.
자,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지만 경제 안보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면서 징용공 해법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바로 어제였지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면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가 꽤 좋은 글 하나를 발췌해 보도했습니다. 다름 아닌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 발언인데요. 제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소름 돋을 정도로 놀랐던 건 반세기가 지난 현재 읽어도 그 뜻이 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야당은 굴종 외교라면서 프레임 씌우기 작업에 골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대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60년대 중반 한일 회담을 굴욕 외교라며 반대했던 국민들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답변을 보면 국제 정세에 비추어 한일 국교 정상화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65년 6월 23일 발표한 박 대통령의 특별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한 민족, 한 나라가 그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 정세와 세계 조류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국제 정세를 도외시하고 세계 대세에 역행하는 국가 판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오고 말았는가는 바로 2조 마렵에 우리 민족이 치른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있다라면서 오늘의 국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역설합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이 말하는 국제 정세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과의 대치 그리고 중국의 대두였는데요.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오늘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적은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다. 우리는 이 나라를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 뺏겨서는 안 되지만 더욱이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와 손을 잡을 수 있고 벗이 될 수 있다면 누구하고라도 손을 잡아야 한다라면서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내일의 조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어 더구나 중국의 위협이 나날이 증대하여 가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른바 다원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위치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반세기 전에 우리가 겪은 민족의 순환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민족의 번영을 기약하는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는 이런 국제정세는 중국의 대두와 미중 패권전쟁,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 이어지는 전체주의 세력의 연대와 같은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은 늘 과거사 문제였죠. 박정희 대통령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고 박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니 수백 년간 우리는 일본과 깊은 원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독립을 말살하였고 그들은 우리의 부모 형제를 살생했고 그들은 우리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무친 감정은 어느 모로 보나 불구대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이 각박한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지난날의 감정에만 집착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어 과거 청산, 청구권 문제, 어업협정 문제, 제1교포 처우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의 현안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우리만의 희망과 주장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재반 여건과 선진 제국의 외교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데 선의를 다했다는 사실이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방적 강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치와 조리를 따져 상호 간에 납득을 해야 비로소 타결되는 것이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방적 강요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이치와 조리를 따져 상호 간에 납득을 해야 비로소 타결되는 것이라는 대목이 특히 눈에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반세기전 발언이 오늘날에도 통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굴욕 외교라며 반대해왔던 국민들께 일침을 놓기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일부 중에 한일 교섭의 결과가 굴욕적이니 저자세니 또는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는 등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는 매국적이라고 극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주장이 진심으로 우리가 또 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이 될까 걱정을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들은 어찌하여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집어먹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굴한 생각, 이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다. 일본 사람하고 맞서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 하는 이 열등의식부터 우리는 깨끗이 버려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게 했다는 우월감은 왜 가져보지 못하는 것인가? 이제부터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참 소름이 돋지요.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담화를 할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왜소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게 했다는 우월감은 왜 가져보지 못한 것입니까? 라며 열등감에 젖어 있는 국민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앞지르게 될 것이라는 뉴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58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자신감이 허구에 기반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특히 이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에게도 따끔하게 한마디 했는데 이 대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물론 과거 일본이 저지른 죄계들이 오늘의 일본 국민이나 오늘의 세대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러나 정무주의이 이루어진 이 순간에 침통한 표정과 착잡한 심정으로 과거의 구원을 억지로 누르고 다시 손을 잡는 한국 국민들의 이 심정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아 넘기거나 결코 소홀히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두 나라 국민들이 참다운 선림과 우방이 될 수 있고 없는 것은 이제부터에 달려있는 것이라면서 이번에 체결된 협정문서의 조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대들의 한국이나 한국 국민에 대한 자세와 성의 여하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국민이다라고 하는 대일 불신 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에 또다시 싹트기 시작한다면 이번에 체결된 재협정은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또한 소름 돋는 예언이 되었지요. 제국주의 시대를 겪었던 세대와 그 뒤를 이은 일본의 세대가 나름 한국의 경제 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반성의 뜻을 표했던 시기에 한일 관계는 나름 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일본 정치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한일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죠. 여러분께서도 앞서 보셨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의 58년 전 담화문 속에는 한일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굴욕 외교라면서 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던 세력과 박정희 대통령 가운데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오늘날 또다시 굴종 외교라며 윤석열 정부의 징용공 해법에 반대하는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 가운데 누가 옳았다 이렇게 후세들은 평가할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 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